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5년도 고려대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려대를 합격하기 위해선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금이니까 1.25배속 추천드립니다. 정말 많은 컨설턴트 이런 걸 좀 경험을 해봤지만 단연코 원탑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이번에 입시 설명에서 발표한 입시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일반고 비율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지 실제 경쟁률도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학교장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전형, 계열 적합 전형 이 정도만 일단 오늘 설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나머지 전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사실상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대부분 분들이 여기이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전형, 학업 우수 전형, 계열 적합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신 등급을 가장 메인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등학교에서 내신 좋은 친구들 몇 명 뽑아다가 하는 건데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90%에 서류 반영 1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학업 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 100%를 뽑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 최저 4합 8이 걸려 있다. 여기는 3합 7이 걸려 있고요. 계열 적합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 100% 5배수 뽑고 그 다음에 성적 60에 면접 40 보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계열 적합 전형 같은 경우는 자사고 특목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학업 우수 전형은 일반고 비중이 꽤 높은데 여기는 이제 최저를 잘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유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장 추천 전형 가장 잘 알려진 전형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선은 어떻게 반영이 되냐 학생부 교과 90%입니다. 학생부 교과 반영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신 등급 전 과목 반영한다는 거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반영을 모두 하고 학년마다 비중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전체 내신 매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류 10%는 어떻게 평가하냐 학생부 종합평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생활기록부 본다는 의미고요. 생활기록부 10%를 확인을 한다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학폭 같은 경우는 정선평가로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폭 있으면 불합격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일단은 등급을 먼저 볼게요. 평균 등급을 보자면 전체 평균이 1.28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공대기 때문에 또 자연계라서 의대도 좀 있잖아요. 의대 여기 보시면은 1.03 엄청난 또 내신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대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높아진 경향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레인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1.2 정도부터 한 1.5 정도, 1.58 뭐 이 정도까지는 생명과학대학 레인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보시면 그래요. 대다수가 보면은 1.6 안으로는 조금 들어와줘야 합격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저의 원래는 탐구 평균 두 과목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물리원, 그 다음에 생원을 선택을 했을 때 물리원이 4등급, 생원이 2등급이었으면은 두 개를 합산한 평균이 3등급 최저에 반영을 해주는 거였는데 원래는 지금 그게 아니라 3합 7에서 두 개 평균이잖아요. 근데 평균이 아니라 이제 한 과목만 반영이 돼요. 즉 그냥 단순히 물리 4등급, 생명 2등급이면 그냥 생명 2등급짜리를 그냥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3합 7에. 그래서 아마 최저가 조금 완화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 평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보시면은 레인지 자체가 1.6 안으로 들어와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문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널널하긴 합니다. 물론 널널하지만 매우 높은 내신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레인지가 결국에는 1.5안, 여기는 뭐 이제 1.8 정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좀 하고자 한다면 1.6, 1.7 안으로는 들어와줘야 지원을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1.7이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는 게 각 해년마다 수능의 난이도도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지원자들이 매번 달라져요. 그러니까 비슷한 등급을 가진 친구들이 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감히 제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신의 영역이고요. 전반적으로 그 수능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안 어려운지에 따라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래 최소 1.8 안으로 무조건 들어와야지 지원을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5 정도 들어와줘야 안정선으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보시면은 학과 봐도 경영대와 미디어대학교가 매우 등급대가 높습니다. 제가 늘 이제 헬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등급대가 많이 높기 때문에 특히 미디어 희망하는 친구들은 인원수도 그렇게 많이 뽑지 않고 해서 최대한 다른 스토리를 연관에 지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보시면은 보건과학대학이라든지 생명과학대학 보면은 다 등급대가 높잖아요. 물론 공대는 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도 특히 생명 분야도 최대한 너무 내가 생명으로만 몰두하겠다 보다는 조금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최저를 볼 건데요. 최저 같은 경우는 세계 영역 합 7 이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쉽게 설명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지금 보는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물리, 생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총 5과목이 있다 칩시다. 뭐 한국사는 지금 제외하고 총 5과목이 있으면 여기서 가장 수능 등급이 높은 거 상위 3가지를 뽑아가지고 7 이내로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국어가 2등급, 수학이 3등급, 영어가 4등급, 일단 물리가 4등급, 생명이 2등급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장 높은 등급을 뽑자면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생명 2등급이겠죠. 이걸 합하면은 3합 7이 됩니다. 즉 3합 7 이내로 들어온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보시면은 탐구 영역 한 개 과목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과목의 평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물리랑 생명의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국어 2, 수학 3, 과탐은 4 플러스 2 나누기 2가 돼 3. 즉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탐구는 평균이니까 3등급이 돼가지고 3합 7이 넘어버리죠. 3합 8이 되니까 최저가 충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널널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99%가 일반고가 지원을 하고요. 99%가 일반고가 붙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많이 불리하죠. 왜냐면은 극강의 내신을 갖고 있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일반고들이 많이 뽑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도 서류평가 아까 저희 10%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10%를 또 쪼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교과 이수 충실도를 많이 보겠다는 거고요. 공동체 역량은 제가 늘 설명드렸지만 이 공동체 역량을 점수치화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동체 역량을 가지고 크게 유불리가 많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뭐 크게 잘못을 하거나 안 좋은 뭐 그런 기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으면 웬만하면 고대 지원할 정도면 사실 공동체 역량은 다 잘 써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 사실상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계열 관련 교과 이수입니다. 현재 2026년도 대입부터 정말 많이 입학사정관분들이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 사실은 이거는 전부터 그랬고요. 실제 이번에 이제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서 과도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는데 이 학과의 핵심 과목과 관전 과목에 맞춘 과목 선택이 잘 되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많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게 저는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 같은 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거 선택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 전자책에 써놨으니까 아래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충원율까지 나오고 각 교과 내신 등급 컷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료를 조금 보시면은 충원율이 100%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모집 정원이 10명인데 충원율이 100%면 10명이 추가 모집이 더 됐다는 겁니다. 50%면 5명이 추가 모집이 더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거는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내신 등급 라인들을 봐보면 여러분도 딱 보이시겠지만 한 1.5 안으로 그래 좀 들어와줘야 편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솔직히 빡세죠. 내신이 좀 빡세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건축학과, 기용학부 여기가 요즘 조금 낮은 과죠. 건축, 사회환경공학부 여기 이쪽 라인이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1.5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화공생명공학과 매우 높고 화학과도 매우 높고요. 수학과, 생명과학부, 생명공학부 다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확인해 보시고 내가 희망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돼 가지고 내신 컷이 어떻게 좀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고3이 아니라면 이걸 그렇게까지 눈여겨볼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특히 고1 분들은 더더욱 신경 아직까지는 쓸 필요 없고 고2 분들은 이 정도 내신이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할 시간에 공부를 더 하세요. 그게 확실히 더 좋고 고3 분들은 이제 슬슬 준비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3 분들께서도 사실상 이 데이터를 너무나 맹목적으로 소수점 하나씩 보면서까지 판단을 하지 마세요. 이 정도 레인지로 갈 수 있구나 정도만 지금은 판단을 하시고 나중에 수시카드 쓸 때 9월 때쯤에 그때 가서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전형 결과 보면은 9.12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은 이제 수능 최저를 충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5.57대 1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61.3%고요. 생각보다 많이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거의 10명 지원해서 4명은 수능 최저를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일반고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고 중에서 최저를 못 맞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저 충족률이 꽤나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최저도 되고 내신이 된다면 무조건 지원해야 되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천 대상은 내신 1점 초반 학생입니다. 무조건. 뭐 이건 사실 뭐 추천 대상이라도 하기 그래요. 아마 본인이 알 겁니다. 내가 여기를 지원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는. 그리고 학교에서 내신 1점대 친구들은 대부분 한 번씩 지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원을 한번 해보시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면 꼭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업 우수형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우수형은 어떤 거냐면요. 서류 100%로 판단을 하고요. 학생부 종합평가입니다. 근데 여기는 서류평가 플러스에 최저가 들어가는데 이 최저가 정말 빡셉니다. 인서울 대학교에서 의대 제외하고는 거의 제일 빡셀 거예요. 4, 8의 최저를 맞춰야 되고요. 문제점은 뭐냐면 면접은 없습니다. 면접이 없기 때문에 서류 플러스 최저로만 가는 전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일단 교과 등급 평균부터 보겠습니다. 전체 평균이 1.81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인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생명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1.3 정도부터 2.6 이 정도까지 레인지가 굉장히 길고요. 대다수가 이제 합격자들이 여기 있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분포가 큽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자사고 특목고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4, 8의 최저가 있고요. 어쨌든 생기부 기반 평가이기 때문에 이 레인지 형성이 길게 됩니다. 교과 전형보다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과대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1점대 초에서 한 2점대 초반까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도 다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비율도 보여드리겠지만 본인이 뭐 2점대 중반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를 무조건 지원했나 이건 사실은 아니에요. 2점대 중반인데 생기부가 굉장히 좋아야지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여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인데요. 인문은 조금 더 등급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뭐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3점대 초에서 뭐 1점대 초중반 정도까지 레인지가 나와 있고, 문과대학 뭐 조금 더 널널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범대학도 뭐 마찬가지로 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업 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생기부 평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최저를 맞췄냐, 그 다음에 생기부가 얼마나 좋냐, 이거에 따라서 레인지나 합불이 엄청나게 갈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전형입니다. 학업 우수 전형이. 최저를 볼 건데요. 세계 영합합 8 이내입니다. 이게 정말 빡세요. 제가 이거를 맞추는 친구들을 사실 많이 본 적은 없고요. 이 정도 최저를 맞춘다고 한다는 건 수능으로 인석으로 그냥 손쉽게 해야 돼요. 사실 이 정도를 맞추는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빡센 데다 사실은. 정말 빡세다. 이걸 맞추기가 쉽지 않고요. 거의 이 정도 맞추는 거는 고1, 고2 기준으로는 거의 계속 5, 1 정도가 나와야 수능에서 이 정도를 맞힐까 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육모, 국어 보고 수능 볼 때부터 등급대가 1, 2등씩 떨어지기 때문에 현역들은 진짜 쉽지 않은 최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탐구 영역은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두 개 평균이 아니고 사탐, 과탐 모두를 인정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풀을 보면은요, 일반고가 73.8% 압도적으로 높고요, 자사고, 외고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총 합격은 일반고보다 자사고랑 외고의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나죠. 그 이유는 일단 일반고에서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는 서류 기반 평가이기 때문에 일반고 친구들이 자사고, 특목고에 비해 좀 밀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예시를 보면은 이 정도 등급 라인 있잖아요. 여기 정도 라인. 이 정도 라인이 이제 자사고, 특목고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정도 레인지. 특히 이제 문과대 여기는 뭐 외고 친구들 많이 들어왔겠죠.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합격은 일반고 비중이 꽤나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최저를 잘 맞추냐 못 맞추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거를 판단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최종 충족률 보면은 35%밖에 안 돼요, 여러분. 10명이 지원하면 7명이 거의 그냥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업할 최적이 굉장히 빡세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고 친구들이 다 떨어 나가는 거죠. 대부분 다 못 맞춰요, 대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시면은 네, 그렇게 엄청나게 높게 잘 맞추지는 않습니다. 인문도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인문이 이제 이과 친구들에 비해서는 수능 등급 따위가 조금 더 수월하다, 이런 평가들, 그리고 실제로 조금 체감상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했을 때는 수능 최저 충족률은 43%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경쟁률은 6대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고 지원은 꽤 많이 합니다, 여기가 이제. 왜냐면은 내신 등급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일반고 친구들 중에서 정말 상위권 친구들만 몰아서 지원을 해가지고 경쟁률이 오히려 여기가 조금 더 높아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는 레인지가 좀 길잖아요. 한 2점대, 3점대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를 높이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2점대 초중반 친구들이 여기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본인이 최저를 맞추면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지원을 하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2점대 초중반 친구들 중에서 내가 공부를 좀 한다 라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그 친구들이 많이 탈락하는 곳이 여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류평가는 어떻게 들어가냐 라고 했을 때 학업 역량 일단 50% 보고요. 자기개발 역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 저희가 늘 말하는 진로 역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공동체 역량 20%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유불리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없애고 이 두 개로만 본다면 50%가 학업 역량이라는 건 학업 성취도, 학업 의지, 기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학업 역량은 어떤 거냐면 내신 등급 높은 거 플러스로 각 과목의 역량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개발 역량, 즉 진로 역량은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학과와 관련해서 탐구력은 얼마나 좋으며 그 외 기타 요소는 어떤지를 보는 게 자기개발 역량입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도 이 학업 역량에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결론적으로는 내신을 조금 더 많이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고려대 특징은 그냥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이 뽑고 싶어요. 근데 아까 보면은 왜 이렇게 일반고가 갑자기 줄어드냐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거의 이유는 바로 요거에 있죠. 458. 이 458을 맞힐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상 일반고 상위권한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복합적으로 당연히 작용은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고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은 전형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학업 역량을 많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내신 등급, 그리고 각 과목의 역량들을 최대한 강조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는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요. 1차 때는 평가원 A, 뭐 B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2차 때도 등급 차이가 발생할 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걸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판단을 할 때도 어느 정도 표나 기준치가 있어요. 저희 ATP에서도 우리만의 데이터를 토대로 뭐 지방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기준을 둬가지고 그 등급대를 저희가 매길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동일하게 입학사정관들도 그게 존재합니다. 대신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어느 누군가는 이 문장을 봤을 때 되게 좋게 평가를 해줄 수도 있는데 또 어느 누군가는 이 문장을 봤을 때 그닥 좋게 평가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서류평가에서 자기개발 역량, 아까 제가 진로 역량 설명드렸잖아요. 자연 계열별 이수 권장 핵심 과목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 말을 왜 또 강조를 했냐면 결론적으로 선택 과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고교학점제가 다가왔고 지금 1학년 시행이 됐고 그 위의 학생들은 과도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교육부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중요도의 지침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은 무료 전자책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각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입학사정관이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문과 친구들은 대부분 권장 과목 핵심 과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과 친구들은 내가 이제 뭐 물리학과를 가고 싶어서 이제 물리를 수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물리가 수강자 수도 적고 상위권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무서워서 사탐을 들었어요. 대학교에서는 입학사정관들이 그 표를 보고 아, 얘가 분명히 물리가 개설이 됐는데 안 들었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감점이 된다는 겁니다. 학종을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그게 좀 두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핵심 과목 권장 과목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아, 나는 교과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신 등급 이거 낮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뭐 난 물리 선택하면 내신 등급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물리를 선택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 선택을 다른 걸 해가지고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교 라인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본인이 이제 물리 말고 사탐을 선택해가지고 교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대학교가 레벨이 뻥튀기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물리를 선택을 하고 물리를 진득하니 해가지고 학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대학 갈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그런 수를 많이 쓰시지 마시고 우선은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을 1순위로 두시는 게 그래도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게 확률적으로 후회를 덜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계열적합평입니다. 계열적합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발이 되냐면 초반에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발자에 한해서 성적 60%, 면접 40%로 봐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재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빡셀 거고요. 자, 보시면은 지원자 같은 경우는 자사고, 특목고 경우가 대부분 합니다. 일반고도 조금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합격하는 경우는 일반고는 매우 적고 과학고, 영재고 친구들이 대부분 합격을 많이 합니다. 여기는 사실상 등급대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자사고, 특목고가 재시문 기반 면접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일반고 친구들이 대학교 교육과정을 밟은 자사고, 특목고 친구들이 이기는 게 사실상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 친구들의 입결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평균은 뭐 2.8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일반고들 친구들에게는 크게 의미 없는 등급일 것 같고 되게 레인지가 너무 넓어요. 자사고, 특목고 친구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 합격자는 졸업 예정자가 조금 더 많네요. 지원자는 재수생들도 많이 지원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합격자들은 졸업 예정자가 조금 더 합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즉 내신과 수능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 대학교고 타 대학에 비해서 수능 최저의 이 난이도가 매우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잘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내신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최저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길 바라고요. 1점대 초중반 때는 무조건 학교장 추천형을 지원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1점대 후반대나 2점대 초 친구들이 학업 우수형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단 4, 8의 최저가 정말 많이 빡셀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지원하면 가장 좋아요. 내가 내신에 약한데 수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의고사 봤을 때 1점대가 나오고 아, 나 좀 정시로 돌릴까? 라는 생각을 있는 친구들이 사실 여기가 가장 좋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지원을 하면 좋겠고요. 물론 친구들 중에서 생기부가 이제 맛이 갔다, 소위 말해서 그러면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학업 우수 전형이 정말 힘든 전형입니다. 사실상 제가 이거를 추천해 드릴 때도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너무 고려대를 가고 싶은데 1점대 초중반이 안 되면 한번 지원을 해보라고는 하는데 이거를 막 메인으로 두고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셔가지고 여기는 꽤 어려운 곳이다, 이런 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계열적합평 같은 경우는 자사고, 특목고 친구들 혹은 갑반고 중에 일부가 합격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자사고, 특목고 친구들이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일반고 친구들은 거의 지원을 안 할 확률이 높고요. 갑반고 혹은 자사고, 특목고 친구들 많이 지원을 해서 재시문 기반 면접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학사모 교과전형에서 서류평가 10%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은 영향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신이 메인이고요. 서류평가의 10%가 어떻게 보면 유불리가 많이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1점대 초중반 내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요즘은 생기부가 기본 베이스로 다 깔려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는 선택 과목도 거의 대부분 다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10%가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내신 플러스 최저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내신과 수능을 잘 보면 뽑아주겠다, 그냥 공부 잘하면 들어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 다른 학교, 한양대학교나 뭐 성균관대, 경희대 이런 대학교와는 좀 다르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4, 8 정도의 큰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 운영장이 사실 연대, 여기 뒤에 이거 보이시나요? 네, 연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대가 압도적으로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전형도 확실히 연대가 더 깔끔하고 확실히 좀 더 세련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연대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입시 정보 차이로 불이익당한 학생들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